지난 18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한 해 5명씩 지금 사망사고를 내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지금 부상사고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킥보드 사고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벌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시선으로 보는 뉴스, 여러분의 법률안경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고요. 이 중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고는 922건으로 약 40%에 달하고요. 심지어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는 16세 미만 운전자 사고도 연간 400건이 넘어 전체 사고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미성년자 가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053명이 부상당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16세 미만으로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잖아요. 당연히 무면할 거란 말이에요.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면허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소위 이치기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만 타야 되는데 친구를 뒤에 태우고 2사람이 더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지금 도교법 위반이고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도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인도로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지금 사고를 낸 부분도 도교법 위반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가중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가볍지 않게 지금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13세에서 15세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법적으로 14세 미만이면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14세 이상이면은 범죄소년에 해당돼서 형사처벌 및 보호관찰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형사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아이들이 있는 민사불법행위성배당을 청구하고 부모에게는 감독적 책임을 묻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그 부모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히 전동 킥보드 운전을 방치했다면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무적으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킥보드 대여한 업체는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다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면허 확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한 해 5명씩 사망사고를 내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지금 부상사고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킥보드 사고를 통해서 누가 돈을 벌어요? 그 대여업체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 수익자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킥보드 대여업체에게도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럼 면허 확인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킥보드가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신고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허가제로 전환해서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시속 20km 이하 운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고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흉물이 되어버린 전동 킥보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랑스의 파리, 호주의 멜버른, 스페인의 마드리드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파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 달기, 1인 탑승 의무화, 18세 이상만 이용 가능, 시속 20km 이하 운행 등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해봤으나 사실상 사고를 막을 수 없자 전동 킥보드 운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붙여 89%가 킥보드 퇴출에 찬성하며 킥보드 대여가 전면 금지되었는데요. 우리 사회가 전동 킥보드가 주는 편익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과연 전동 킥보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건은 뉴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뉴스 속 보이지 않던 쟁점들을 법률안경을 통해 쉽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